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네, 어느덧 2021년도 첫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 거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리스타 학원을 다녀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커피에 관련된 서적이라던가 공부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해보셨으면은 한 번쯤은 봤을 만한 거, 바로 로스팅 레벨에 따른 원두의 색상, 표가 됐던 샘플이 됐던 직접 본 적이 한번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노란색으로 변했다가 점점 갈색으로 변하고 그 색깔이 더 진해져서 점점 검정색에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로스팅을 직접 해보면서 로스팅 레벨에 따른 샘플을 한번 직접 채취를 해볼 거예요. 단순하게 원두 색깔만 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분쇄를 해서 분쇄된 원두의 색상도 정확하게 측정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브루잉까지 해서 로스팅 레벨에 따라서 커피 성분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개월, 4개월 정도 전쯤에 과연 강배전 커피가 무조건 진한 커피를 만드는가, 요거에 관련돼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죠.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상이 어느 정도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요, 빈의 온도가 195도가 되는 순간부터 샘플을 채취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 뒤로부터 235도까지 로스팅을 할 거고요. 5도 단위로 해갖고 총 9개의 샘플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샘플을 총 10개를 만들었어요. 9개 만들려고 하다가 하나 더해서 240도까지 로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1번 컵, 2번 컵, 3번 컵, 4번 컵, 5번 컵. 점점 진해지죠. 이따가 요게 6번, 7번,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다크해지기 시작합니다. 8번, 요게 230도, 그러니까 9번 235, 이게 240도. 그래서 이제 예상했던 대로 1번부터 순차적으로 색깔이 진해지는 거는 그냥 육안으로 봐도 충분히 확인이 되고, 일단은 갈아서 정확하게 이제 색도계를 이용을 해갖고 한번 아그트론 수치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1번 컵은 여러분 진짜 분쇄도 잘 안 됩니다. 오우, 향. 와, 홀빈으로 봤을 때보다 갈아 놓고 보니까 색상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그래서 6번부터는 확실히 우리가 알던 커피 색깔로 변했죠. 네, 여기는 거의 검정색에 가깝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색상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1번이랑 10번만 한번 비교해 볼까요? 믿어지시나요? 이게 같은 커피에서 나온 색깔이라는 게. 거의 1번은 약간 무슨 카레 같은 색깔로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한번 아그트론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색상을 한번 측정을 해봤고요. 이 기계 자체가 95부터 수치를 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치 나온 게 95에서 37.5까지, 그러니까 낼 수 있는 모든 한계치는 다 끌어서 지금 측정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요거를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영상 편집에다가 그래픽을 넣는 걸 제가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좀 찾아보긴 할 건데 안 되면 그림이라도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충 제가 수치를 보면은 205에서 210, 205가 에그트론 넘버가 82.5였고 210이 67.5였어요. 다른 구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 정도씩 감소했다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만큼은 15라는 수치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205에서 210이면은 1차 파핑이 강렬하게 터질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1차 파핑이 강렬하게 터지면서 색상이 굉장히 빠르게 어두워졌다. 이렇게는 좀 데이터를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저도 이게 미리 해본 실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해보면서 바로바로 보고 데이터를 해석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물론 이게 방구석에서 하는 정말 허접한 실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브루잉을 해서 한번 농도를 재볼 거예요. 수율을 한번 측정을 해볼 건데 5g의 원두를 사용할 거고요. 굉장히 가늘게 분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밀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저울도 좀 큰 거, 정밀한 저울을 조금 준비를 했고요. 끓는 물을 100ml를 넣고 10분 동안 우릴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얇은 분쇄도로 우릴 거예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자체가 얼마만큼의 커피 성분을 물로 녹여낼 수 있는가를 볼 거예요. 그걸 갖고 지금 이 원두가루가 갖고 있는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커피 성분의 양이 어떤 게 제일 많은지 적은지를 비교를 하고 싶고 거기서 데이터를 뽑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10분 동안 침출로 우리고 그 다음에 에어로프레스를 이용해서 걸러서 TDS기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여정이 될 것 같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색깔 강황 색깔 난다. 강황 색깔. 여러분 이게 10번 내린 거 종이에 달라붙은 색깔 보이시나요? 완전 새까맣죠? 네, 그래서 드디어 다 내렸고요. 색깔만 봤을 때는 딱 이쪽으로 가면서 더 진해진다라고 밖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색깔이죠. 실제로 그런지 TDS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흰색을 입고 와갖고 네, 그래서 이렇게 농도 측정도 다 해봤습니다. 뭐 그래프로 보여드리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네, 뭐 아무튼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농도값이 잘 나왔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그렇지 않게 느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물론 지금 한 실험 자체가 너무나도 방구석 실험이기 때문에 조금 부정확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의도한 데이터는 어느 정도는 잘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피 성분이라는 게 열을 받으면서 생성이 됐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소멸되거나 변형되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데이터만 봤을 때는 지금 5번 컵, 215도에서 배출한 이 5번 컵이 가장 많은 커피 성분을 보여줬죠. 대충 1.54니까 100ml의 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뽑아낸 커피의 성분이 1.54g이라고 볼 수 있고 수율로 계산하면 거의 30%입니다. 사실상
최대한으로 뽑아낼 수 있는 수율이 거의 30%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맥시멈으로 뽑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커핑을 할 때도 SCA 기준으로 아그트론 넘버 한 55에서 64에서 커핑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정도 시점에서 커핑을 해서 먹어보고 난 다음에 그 맛들이 다 즐길만하고 맛있다라고 느껴지면은 스페셜티 커피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 밑에 등급 커머셜 단계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를 의미를 하겠죠. 우리가 이제 흔히 스페셜티 커피 하면은 왜 죄다 약배전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생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맛들이 가장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포인트가 대부분 다 한 요 정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느껴졌던 맛들이 다 맛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약배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갖고 모든 스페셜티 커피를 다 이렇게 약배전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스페셜티 커피를 거의 한 이 정도 9번 컵 정도까지 로스팅을 해서 판매를 하고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 포인트가 가장 맛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요렇게 볶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강배전을 하는 이유는 내가 제일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넘어서서 로스터만의 자기의 의도를 집어넣어서 더 진하게 볶는 거지, 절대로 요 포인트가 다 여러 포인트를 다 먹어보고 가장 맛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찝은 포인트는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강배전을 하면서 오면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맛들이 손실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만 하겠죠.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약배전을 해서 먹어봤는데 그 맛들이 맛 자체는 굉장히 복합적인데 그렇게 즐겁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흔히 이제 커머셜 커피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로스팅을 조금 더 진행을 시켜서 맛들을 조금 없앨 수도 있고 좀 더 단순화시킬 필요도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스페셜티 커피 하시는 분들이 고객들한테 이런 신맛, 그러니까 이런 약배전 커피를 거의 약간 애걸하듯이 정말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그게 사실상 권유라기보다도 로스터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맛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을 이거를 사서 마시는 분하고 어느 정도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약배전만 드시는 분한테, 강배전 먹는 사람한테 아유 저 커피 맛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배전 드시는 분이 약배전 드시는 분한테 와 저 식초 같은 거 저거 뭐가 맛있다고 저렇게 먹나,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약배전도 없고요, 이유 없는 강배전도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유 없이 약배전을 하고 이유 없이 강배전을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실질적으로 의도를 갖고 로스팅한 커피들은요 다 거기에 걸맞는 이유가 있고 즐길 만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된 결정적인 이제 계기가 뭐였냐면은, 대부분 아마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영상 댓글에다가 저희 매장에서는 강배전 원두를 사용을 하는데 커피 맛 자체가 너무 맹맹해요. 추출을 제가 뭐 잘못한 걸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데, 물론 추출을 잘못해서 맹맹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커피를 한번 마셔볼게요. 제가 1, 2번이 지금 제일 좀 먹기가 조금 지금 겁이 나긴 하는데, 어우, 1번은 진짜 엄청 비리고요. 어, 2번부터는 비린 맛은 조금 없네요. 의외로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2번 커피에서는 신맛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1, 2번 커피가 엄청 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번 커피는 지금 신맛이 거의 안 느껴지고요. 3번 커피부터 신맛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3번도 괜찮네. 4번부터는 굉장히 과실 맛들이 많이 나고 3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간 나무 맛 같은 것들이 많이 나네요. 그리고 4번, 5번. 5번이 가장 성분이 많이 나왔던 포인트였죠.
네, 좀 더 과실맛 같이 많이 느껴지고 단맛도 굉장히 잘 느껴집니다. 6번 커피. 지금 5번이랑 6번이 지금 색깔이 확 바뀌었거든요. 네, 6번이 훨씬 더 약간 신맛은 조금 누그러들긴 했는데 단맛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번이 조금 더 잘 느껴집니다. 약간 7번, 8번이 우리가 흔히 이제 약간 프랜차이즈에서 먹는 커피랑 조금 비슷한 뉘앙스? 약간 단맛이 주로 많이 느껴지는데 5번, 6번에서 느꼈던 단맛보다는 좀 더 약간 카라멜 같은 조금 달고나 같은 그런 뉘앙스의 단맛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9번부터는 확 다크해졌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보다는 9번이 좀 더 맛있습니다. 네. 네. 10번. 그쵸. 바로 아마 이런 커피를 갖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뭔가 입에 들어갔을 때 임팩트는 엄청 세거든요. 근데 갖고 있는 맛의 가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강배전 원두를 쓰시는 분들이 맹맹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요. 실제로 농도 자체가 낮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어떤 맛의 다양성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를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양한 스타일의 원두, 그러니까 다양한 배전도의 원두를 먹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강배전을 쓴다 하더라도 다른 배전도의 커피를 실질적으로 먹어보셔야 지금 내가 먹는 강배전 커피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 오늘 영상은 진짜 되게 힘드네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약배전도 좀 드셔보시고요. 그래서 로스터가 생각하기에 왜 이 커피는 요 포인트가 가장 다양한 맛이 나는지 그런 포인트에서 좀 즐겨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강배전도 좀 드셔보세요. 어떠한 의도를 갖고 로스터가 강배전을 했는지 그런 거를 좀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즐기시면은 좀 더 다양하게 즐겁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입맛에 안 맞으면은 뭐 별 수 없고요. 이래나 저래나 커피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답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순한 맛 덕질을 한번 해봤고요. 재미있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들어가 자야 될 것 같아요. 새벽 4시입니다. 네.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